아 진짜? 나 좀 책 좀 보면서 몇 개 적으면서 했는데. 송인. 송인이 뭔 뜻이야? 송인. 글자 그대로 해석해봐라. 송, 보낼 송 사람인. 사람을 보내다. 사람을 보내는 거는 뭐지? 이별하는 거지. 네. 이별하는 거. 그러면 송인이니까 이별이라는 제목으로도 쓸 수 있고, 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인데 연인이라고 하면은 연인을 보내며 뭐 이런 제목도 가능할 거고, 사랑 노래야 이거. 그 지금 홍 씨가 그 오빠야 하고 헤어질 때 이런 기분을 한번 느껴봐. 송인. 정지상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데, 정지상은 고려시대 사람이네. 이분이 김부식과 라이벌이었다. 김부식은 누구야? 삼국 사기를 썼던 분이잖아. 그래 김부식도 시도 썼지만 김부식은 산문에 능했고 정지상 이분은 시에 능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뭐 탑을 서로 다퉜는가 봐. 그래 김부식은 뭐 정지상의 그 재주를 좀 시기를 했다나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그래서 그 김부식이 정지상을 죽였다. 김부식은 그 관군 문신의 편이라면은 정지상은 그래 결국은 김부식과는 어떤 대결되는 쪽에 그막 무신들 쪽하고도 좀 가까웠는지도 모르지. 어쨌건 그래서 그 라이벌로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질 만큼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그 시적 능력을 지녔던 분인가 봐. 이 시도 워낙 유명해. 그래서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이 시를 외운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작품인데. 이게 천밭 이별하면 바로 이 시를 보통 떠올릴 만큼 유명해. 한번 보자 내용이 어떤지. 비겐 긴 언덕엔 풀빛이 푸르른데 비가 개었다. 비가 내리면 어떤데 보통? 비가 내리면 이동하기가 어렵잖아. 그래 웬만하면 내일 가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그런데 비가 개었단 말이야. 비가 개니까 나 오늘 가야겠네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나. 비가 개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긴 언덕에 아마도 이게 배경이 그 강인데 그 강은 대동강가야. 대동강변인데 그 강둑이 있겠지. 그래 긴 언덕 그렇게 나온 거야. 긴 언덕에 긴 둑에 비겐 긴 둑에 긴 언덕에 풀빛이 푸르는데 비가 왔으니까 풀빛이 생기가 막 돌겠지. 그래 풀빛이 푸르다라는 말은 풀빛이 굉장히 싱싱하다는 말이야. 응? 그 밑에 색깔은 그 특별한 다른 색깔 아니고 풀빛 초색, 풀초자 써서 초색. 풀의 빛깔이 많을 다짜로 써서 많은데 풀빛이 짙은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데 풀빛이 당연히 푸르지. 그러니까 푸르다보다는 뭐가 좋겠다. 풀빛이 짙은데 아니면 풀빛이 싱싱한데 이런 표현이 더 맞을 수 있다. 그럼 풀빛은 어떤 너? 비가 왔으니까 생기를 얻어요. 제 때를 만난 것이잖아. 풀에게는 비가 제일 좋으니까. 그래 풀은 비를 맞아서 싱싱해졌는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자, 이 화자가 나는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별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대충은 뭐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화자라 안 드러나 있지 지금. 밑에 거 맞아볼까? 대동강물이야 어느 때나 말을 거나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에 더하는 것을 한 것을 봐서 화자 나가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화자 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지. 그럼 이렇게 나는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를 울먹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자와 풀빛은 대조적인 시어제. 화자와 풀빛이 대조적이잖아. 그 말 이해가 나. 풀빛은 생기를 막 지금 생기가 나는데 비를 맞았기 때문에
나는 임을 보내야 되는 처지잖아. 남포라는 것은 구체적인 지명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뭐 굳이 해석에 남쪽 포구에서 남쪽 뭐 객가에서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남포 지명이라고 그러죠.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왜 송인이 제목에서 사람이 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슬픈 노래를 부르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밑에 원문에는 그래서 나다. 비가 슬픈 노래잖아. 슬플 빛에서 노래가 슬픈 비가가 막 움직이네. 뭐 이래서 났는데 슬픈 노래를 울먹이네. 이래서 슬픈 노래 울먹이네. 그럼 어떤 처지인지 알겠지? 임을 보내는 그런 슬픔에 지금 잠겨 있는 거야.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일단? 위에 비겐 푸르는데 풀빛 푸르다. 색채감 시각적 이미지 나타나 있잖아. 그 다음에 남포에서 님을 보낸다 하면 슬픈 노래는 어떤 거야? 어떤 감각이요? 청각이지. 노래 소리니까. 울먹이는 거는 청각이잖아.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어. 그래서 요거 우리가 7글자씩 한자 7글자씩 되는 7원절구인데 7은 절구 형식이 바로 기승전결이야. 그래 기승전결해서 첫째는 우리가 기구라고 둘째 절은 승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구는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승구는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자, 시각과 청각은 어때? 감각적이잖아. 감각적인 것은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 그럼 뭐 눈으로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하는 장면이지.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실제 장면일 수도 있겠지. 그리고 푸른빛과 푸른 자연의 일이라면 이거는 임을 보내는 화자는 인간의 일이잖아. 그리고 자연사와 인간사가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됐더만 대동강물이야 어느 때나 마를 거나 대동강물은 언제 마르겠노? 안 마른다 이 말이지. 언제나 마르겠는가? 언제나 마를 거나 의문용 종결이라고 일단 보면 마르지 않는다라는 서리적 표현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네. 언제나 마르겠는가? 안 마를 거다. 안 마른다. 언제나 마를 거나 안 마른다는 거야. 왜? 이유가 있다.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에 더하는 것을 해마다 이별 눈물을 보낸대. 연년이 해마다 연년이 우리 그런 말 쓰는데 원문에 연년이라고 돼 있어. 그럼 해마다 이별 눈물을 보내 해마다 헤어진다는 말이야? 방학 때마다 오는가? 해마다 연년이 그 따져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 이별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건지 아니면 그때만 되면은 화자가 가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그래서 연년이 해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약간 조금 그럴 수도 있어. 늘 이렇게 정도 해석하면 돼. 언제나 뭐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그 전체적인 문맥에 맞아질 거야. 이별한 임은 끝내 돌아오지 않은 거지. 그래서 늘 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눈물을 강물이 자꾸 더하니까 어떻단 말이고 강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지. 과장법이지. 과장이잖아, 과장. 그리고 과장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심리적 상태 혹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했구나. 과장법 어느 정도야? 늘 하도 많이 울어서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내가 눈물을 보태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따지보면은 과장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원문을 가지고 이제 이런 해석을 해보면은 그런 느낌이 좀 더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좀 더 다를 수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별시로서는 이것만 하는 것이 없다. 뭐 보통. 그래서 우리가 가장 훌륭한 작품을 이야기할 때 압권이라는 말을 쓰잖아. 압권. 압권이란 말 들어봤나? 압권. 압권 안 들어봤나? 압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책이 이래 있잖아. 책이 있으면 책 맨 위에 있는 것이 다른 책을 누르고 있는 거지. 그럼 맨 위에 있다는 것은 뭔데? 지금 읽고 있는 책이거나 아니면 그 여러 책 중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책이겠지. 그리고 책을 누르고 있는 책. 다른 책을 누르고 있는 책 하는 뜻이 압권이야. 그래 맨 위에 있는 책. 압권이다. 그래서 제일 훌륭한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압권이란 말을 쓰는데 이 작품을 이별시의 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압권이다. 그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것이다. 그 결국은 이제 이별이라는 소재를, 이별이라는 주제로 해도 되고 소재로 해도 되고 그런 것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서는 이것만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문제들 안 풀어봤지 책에. 그 책의 문제도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제 이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이별이 되겠노? 보통 이별은 연인과 이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족과 관련, 무슨 가족과의 이별이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부모에 따른 이별도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형제 간의 이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이별인데 이 이별은 어떤 이별 같아? 연인과 이별일 가능성이 많다 그지? 응? 연인과 이별. 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임을 보내면서 우는 거니까. 때로는 나라를 떠나면서 그 슬픔을 노래하는 것도 있대. 이 나라를 떠나면서, 즉 사신 같은 것을 가면서 그런 노래도 있고, 예를 들어 옛날에 사육신 같은 사람들이 단종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노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 그는 임금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것도 있고, 이별을 주제로 한 것들이 참 많아. 그 이별은 곧 뭐야 한과 연결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이 한의 문학이라고 되는 것은 이별을 소재로 삼은 게 참 많다. 헤어진 슬픔을 노래한 것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작품은 돼서 송인